우리나라엔 600년 전 이미 로켓이 있었다. 대륙을 향해 불을 내뿜던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굉음과 함께 불을 뿜으며 날아오는 신기전은 적에게 있어 공포 그 자체였다. 천둥 같은 소리와 무시무시한 화염, 신기전의 정체는 로켓이었다. 로켓은 추진제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가 분출될 때 생기는 힘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신기전 역시 점화선에 불이 붙으면 화약이 타면서 연소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현대 로켓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신기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세종 30년인 1448년의 일이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강력한 화력. 신기전은 당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조선의 비밀 병기였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최연석 박사는 20년째 신기전 복원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신기전을 구체적인 치수와 함께 현대적 설계 기법으로 복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종 5년에 편찬된 책. 다섯 가지 예 중에서 군예에 소속된 한 부분이 바로 병기도설이다. 여기에는 각종 무기와 갑옷의 규격 형태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특히 당시 화약무기 36종의 그림과 함께 구체적 규격이 실려 있어 세계 최고의 로켓 설계도라 불리기도 한다. 그 속에서 사라졌던 신기전을 만날 수 있었다. 대신기전을 비롯해 4종류의 신기전 모두 구체적인 크기와 규격을 정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 치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척, 촌, 푼, 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리는 0.3mm에 해당한다. 길이는 물론 약통의 내경과 두께, 외경 등 현대적 설계 기법과 비슷하게 상세한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병기 도설에는 소, 중, 대, 산화 신기전 등 4가지의 신기전이 등장한다. 복원팀이 주목한 건 산화 신기전.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갖추고 있다. 로켓 속에 또 다른 로켓이 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점화선을 통해 2단 로켓 지화에 점화가 되고 지화가 목표물로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다. 산화신기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2단형 로켓입니다. 로켓 앞부분에 소형 2단 로켓을 집어넣고 이제 거기다가 발화통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이런 미사일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벌써 우리가 세종 때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IAC 국제우주대회에서 발표하고 산화 신기전의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역사 속에 묻혀져 있던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 신기전은 600년 만에 다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산화 신기전의 복원은 철저하게 병기 도설이 지시하는 전통 기법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검은 상태에서 첫 번째. 병기 도설은 로켓에 해당하는 약통의 재료와 제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지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데 여러 겹을 붙이면 화살이 뚫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해진다.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약통 속에 화약을 어떻게 충전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원뿔형 철침은 약통에 화약을 채울 때 쓰는 중요한 장치다. 충전된 화약이 탈 수 있도록 약통 내부의 연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철침 부분은 화약이 채워지지 않아 원뿔 형태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공간만큼 연소 면적이 넓어져 강한 추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화약은 흑색 화약을 사용한다. 흑색 화약은 최무선 이래로 19세기 말까지 쓰이던 전통 화약이다. 숯과 황, 염초를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흑색 화약이 만들어지는데 혼합이 맞지 않으면 위력이 상당히 감소되거나 심한 경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무선 당대의 혼합률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화약의 혼합 비율을 밝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숙종 때 발간된 신전자처방. 이 책에선 염초, 숯, 황의 비율을 70대 20대 10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화약 배합 비율과 비슷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약에 불을 붙이자 강한 불꽃을 내며 타올랐다. 화약은 같은 양을 종이컵 여러 개에 나눠서 담아야 한다. 화약의 양과 충전 방법에 따라 로켓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나누어 놓고 화약을 다지는 것은 화약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밀도가 낮거나 화약층이 균일하지 못하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걸로 바꿔. 복원팀은 속이 빈 둥근 쇠막대를 이용해 화약을 조금씩 나눠서 넣어가며 단단히 다지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했다.
산화 신기전에 들어가는 화약은 약 3kg으로 조총 탄환에 들어가는 3g보다 무려 900배나 많은 화약이 필요하다. 돌리면서 그렇지. 마침내 병기 도설이 전하는 산화 신기전의 약통, 즉 1단 로켓이 완성됐다. 여기에 지화와 소발화를 부착하면 2단 로켓이 완성된다. 지화의 화약 장전 방법은 약통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하다. 화약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번에서 12번에 걸쳐 화약 넣고 다지기를 반복해야 한다. 완성된 지화와 폭탄 역할을 하는 소발화를 점화선으로 연결하면 산화 신기전의 2단 로켓 부분이 모두 완성된다. 이단 로켓인 지화가 연소 이후에 소발화에 안정적으로 점화되는가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네. 산화 신기전의 2단 분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작업인 것이다. 드디어 1호기에 점화가 됐다. 그러나 폭탄인 소발화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자, 우리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쪽에 이거 뜯어봐야 돼. 문제 안 붙었네. 약통과 소발화를 연결하는 점화선에 불이 안 붙은 것이다.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중간에 이제 점화선이 타가지고 이 소바라통까지 폭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중간에 타다가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 점화선이 좀 약하지 않았나. 중간 점화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점화선을 두 가닥으로 연결해 보기로 했다. 약통에 점화된 지 4초 만에 소발화가 폭발했다. 세 번째는 6초 만에 폭발했고 네 번째 실험에선 점화 뒤 10초 만에 폭발했다. 19세기 이전 세계의 로켓 무기를 비교해 보면 산화 신기전과 대신기전은 길이 5.5m로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이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최첨단 로켓 무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산화 신기전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1970년대 말 개발되어 군단 포병에서 운영 중인 130mm 구령 다연장 로켓은 순식간에 대량 화력을 집중시켜 기동력을 갖춘 적의 중요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지역 제압 무기다. 상하 60도, 좌우 180도까지 자유로이 운용 가능한 구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기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주 유사합니다. 중소 신기전은 다연발로 발사되는데 그 다연발로 발사하는 화차가 구룡 로켓 체계의 발사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그 불화살은 바로 이 로켓에 해당합니다. 구룡 로켓의 앞부분인 탄두에 보시면 이렇게 화약이 충전되어 있고 16,000개의 성형 파편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기전의 화약과 쇳조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적에 대한 살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산화 신기전의 2단 로켓인 소바라에는 전체 화약 무게의 27%에 해당하는 쇳가루가 들어있어 구룡의 로켓 탄두처럼 파편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신기전은 중종 때 해전에서 외구 섬멸에도 큰 공을 세웠고 일부는 임진왜란 때까지 활약하게 된다. 산화 신기전 복원의 마지막 단계는 화살대를 만드는 일이다. 병기 도설은 약통에 매다는 화살대의 재료와 길이 역시 꼼꼼히 지시해두고 있다. 평생을 화살 제작에 몸담아온 궁시 전문가가 제작을 맡았지만 산화 신기전의 규모가 워낙 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꽁날개가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데 이 대신기전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5m 30인데 길이가 거기에 이 날개가 꽁 기수로는 넓이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서 다른 이제 조류 털, 독수리 털도 있고 부엉이 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털들을 지금 수집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칠면조 털을 지금 이제 구입해가지고 칠면조 털이 그나마 겨우 넓이가 조금 나와서 그걸로 이제 대체를 지금 했습니다. 칠면조 깃털도 여러 개를 이어붙인 다음에야 겨우 모양을 갖출 수 있었다. 신기전에 화살대를 부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법인데 신기전의 무게 중심을 약통의 분사구멍 뒤에 오게 함으로써 공기역학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갖게 하고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역사적인 산화 신기전 복원 실험은 나흘 뒤 나로호가 발사되는 전남 고흥의 한 활주로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2달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산화 신기전의 약통과 화살대를 단단히 묶어주면 드디어 산화 신기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총통등록이라는 책에는 세종 때 개발된 우리나라의 모든 화약 무기에 대해서 어떤 규격, 크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화약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병기도설에는 그 중에 하나인 그 규격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 부분만 나와 있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병기 도설의 여백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서 메어갈 수밖에 없었다. 산화 신기전의 2단 분리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를 비롯해 총 8대의 카메라가 동원됐다. 드디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 신기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600년) 전 산화 신기전의 모습에 최대한 다가서기 위해 화약량 및 사거리를 변경해가며 총 4발을 발사할 예정이다. 야, 내 신발 보자. 일 1호기가 발사대에 올려졌다. 드디어 첫 번째 산화 신기전이 점화됐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일 1호기는 이륙조차 못한 채 약통이 폭발해버렸다. 발사대마저 폭발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부서졌다. 문제는 폭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다음 발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산화 신기전은 600년의 간격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두 시간에 걸친 발사대 수리를 마치고 다시 도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폭발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발사 조건을 1호기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화약에 불이 붙자 약실에 가스가 가득 찼다. 그리고 강한 압력이 뿜어져 나오면서 산화 신기전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미스테리에 쌓여있던 산화 신기전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2단 로켓 지화가 분리되지 않았다. 또 실패다. 그러면 5도 좀 더 올려. 분리가 돼. 5도 좀 더 올려봐. 각도를 높이는 것은 비행 시간을 늘려 지화의 분리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통화됐습니다. 발사 각도를 80도로 상향한 3호기. 하늘 높이 올라간 3호기는 비행 시간이 조금 더 늘어 12초를 비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화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드디어 지화가 분리됐다.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 3호기는 착지 후에도 연소를 멈추지 않더니 결국 2단 로켓 지화를 분리시켰다. 애타게 기다리던 2단 분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분리돼 있습니다. 마지막 4호기도 무리 없이 이륙에 성공했다. 이번엔 착지하는 순간 지화가 정확히 분리됐다.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늘로 날아오른 산화 신기전이 압록강을 건너 대륙으로 향하던 불꽃을 다시 내뿜는 순간이었다. 되살아난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 신기전. 그것은 잊고 있던 우리 민족의 잠재력이었다.